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상곤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제마다 해설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과거 시험에 나왔고 앞으로 시험에 나올 중요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37회, 38회 기출문제 해설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회 작년 11월 6일 시행된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핵심 분석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실기 45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은 제39회 5월 14일 날 시행이 되고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인터넷으로 3월 11일부터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5월 31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최근 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필기시험은 35문항으로 의학 및 간호학 기초지식이 15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실기시험은 45문항으로 치매요양보호가 9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요양보호사 답안 카드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답안지에 1번부터 80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시험을 잘 보시고도 떨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면은 시험지 답안지하고 문제지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제 하나하나마다 답안지에 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번까지가 여기까지 이제 필기시험 답안을 이제 적는 칸이 되겠고요. 36번부터는 실기시험을 답안을 적는 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 영시 번호가 9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뒷자리 숫자가 홀수이면은 홀수형에다가 검게 칠하시면 되겠고 짝수형이면은 만약에 6이다 그러면은 짝수형에다가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응시 번호는 수험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숫자를 적고 나서 여기 3자이면은 요 3자를 밑에 보면 0부터 9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자를 찾아가지고 검게 칠하시면 되겠고 하나하나 이렇게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보고 답이 2번이면은 여기 2번 이렇게 칠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2개, 3개 이렇게 칠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개만 칠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 3번을 보시고 답이 5번이다 그러면 여기 한 개만 이렇게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5.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삼키기 힘든 대상자는 갈아서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적고 씹기가 어렵고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잘게 썬 음식을 제공합니다. 물이나 음료 같은 것을 자주 제공하거나 신맛이 나면은 침 분비가 많아져서 사례가 걸리기 쉽습니다. 3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2. 오른쪽을 위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3.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4.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펴본다. 5.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가게 해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가 좋습니다.
마비된 쪽은 베개나 쿠션을 지지해주고 식사 시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높이가 좋고 앉은 자세에서는 식탁의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고 음식을 넣어줄 때는 건강한 쪽으로 넣어줍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높습니다. 38번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이 크면 쪼개서 제공한다. 2. 고기를 뒤로 젖혀 하나씩 넣어준다. 3. 약이 잘 흡수되도록 우유와 함께 먹게 한다. 4. 남은 알약은 손으로 씹어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대상자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알약은 중간에 분할선이 있는 경우는 쪼개서 투여할 수 있고 잘 흡수되도록 물을 충분히 공부합니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넣으면 습기에 의해서 변질될 수가 있고 알약이 많은 경우는 두세 번에 나누어 투여하고 손을 떨 경우는 직접 입안에 넣어줍니다. 39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동공 위 안쪽에서 바깥쪽 2. 상부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 3. 상부 결막낭 위 바깥쪽에서 안쪽 4. 하부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 5. 하부 결막낭 위 바깥쪽에서 안쪽 정답은 4번입니다. 안약은 항금 중앙이나 외척으로 1 내지 2cm 높이에서 투여해야 됩니다. 안연고는 처음 나오는 것은 끝으로 닦고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습니다. 안연고를 넣고 난 후에는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하고 이 부분은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40번 대상자에게 기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다. 2.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3.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점적한다. 4.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아래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5. 투여 후 하루 동안 귓구멍에 작은 솜을 끼워 놓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기약을 투여할 때는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투여하고 기약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내일을 자극해서 오심이라든지 구토,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약을 투여한 기는 위쪽을 향하도록 하고 작은 솜을 15분 내지 20분 정도 끼워 놓도록 합니다. 이 부분도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41번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준다. 2.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3.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4. 변이가 생기도록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자간다. 5.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1번입니다. 배설 시 대상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합니다. 복부 마사지는 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배변에 도움을 주고 배변 시에는 침대 머리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대변에 점액질이 나오면은 의료진이나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변은 황금색이고 점액질 변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2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추가 있는 파지를 입힌다. 2.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4.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5.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참여 대상자는 고무줄 바지가 사용하기 편하고 안전 손잡이는 변기 옆에 설치합니다. 문 앞에 화분이 있으면 낙상의 위험이 있고 취침 전의 수분 공급은 수면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변 후에는 뒤칠할 때 앞에서 뒤로 닦아서 감염을 예방하면 되겠습니다.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한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배설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2.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4. 이동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5.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동변기는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에게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합니다.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건강 쪽에 30에서 45도 비스듬하게 붙이고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는 같게 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고 변기는 미리 따뜻하게 데워주면 되겠습니다. 44번 유치도장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색이 탁하면 방광을 세척한다. 2.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3. 소변 주문을 비운 후에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한다. 4. 유치도장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5. 그럴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든다. 정답은 2번입니다. 유치도장이 막히거나 꼬이면 소변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방광 세척은 의료행위에 포함되고 소변 배출구는 소독솜으로 소독합니다.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유치도장을 강제로 빼면은 요도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45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둔부는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린다. 2.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린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4.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깐다. 5.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정답은 5번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피부 손상이나 욕창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는 하루에 2번 이상은 반드시 욕창이 생겼는지 안 생긴지 잘 살펴보고요. 기저귀를 사용하면은 대상자가 의존성이 증가하고 배변 습관이 사라질 수도 있고 치매 증상이나 와상 상태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저귀는 교환 시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 옆으로 눕혀서 교환하고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으면 되겠습니다.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2. R&D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3.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4. 윈내와 R&D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5.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부분 의치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냅니다. 위쪽 의치를 먼저 빼고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구고 의치 세정제나 주방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합니다.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고 이것은 변형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의치를 끼울 때는 위쪽을 먼저 끼웁니다. 의치를 삽입하기 전에 입안을 헹구고
입안이 건조하게 되면은 의식규일 때 힘이 들고 잇몸에 상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를 빛에 묻혀 모발을 빗겨준다. 2.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20분간 그대로 둔다. 3. 세정제로 모발을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군다. 4.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5. 세정제를 모발에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서 때를 제거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물 없이 두발을 청결하게 할 때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모발에 내용물을 충분히 적셔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하고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서 말려줍니다. 모발이 많이 더러워진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48번 여자 대상자의 회원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질, 요도, 항문 2. 요도, 항문, 질 3. 요도, 질, 항문 4. 항문, 요도, 질 5번 항문, 질, 요도. 답은 3번입니다. 회원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데 이유는 방광염이나 요로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남성은 엄경을 잡고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도 잘 닦아줍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4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통, 팔, 다리의 순서로 닦는다. 2. 욕조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씻긴다. 3.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4.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5. 목욕 후 귀 속 깊숙이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맞춰 앉게 하고 욕조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는 근간 쪽 다리를 먼저 사용합니다. 이때 요양보사는 마비된 쪽을 지지하고 욕조물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닦이는 순서는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주고 귀 입구는 귀 입구만 면봉으로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나. 왼쪽 다리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라.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1. 가. 나. 다. 라. 2. 가. 나. 라. 다. 3. 가. 다. 나. 라. 4. 가. 다. 라. 나. 5. 가. 라. 나. 다.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옷을 벗길 때는 근간 쪽부터,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힙니다. 하의를 벗길 때는 허리에서 엉덩이, 허벅지 순으로 바지를 내리고 바지를 두 발목까지 내려놓고 건강한 쪽인 왼쪽을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을 벗기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순서를 찾는 문제는 원칙만 알고 있으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에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세 번째는 이 왼쪽 다리 하의를 벗깁니다.
그래서 이 왼쪽이 건강 쪽이죠. 그래서 건강 쪽부터 먼저 벗기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마비된 쪽이죠. 그래서 마비된 쪽은 맨 마지막에 벗기면 되겠습니다. 51번 대상자 숨이 차독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1번은 반자위, 2번은 왕하이, 3번 척위, 4번 복위, 5번은 다리를 올린 자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체위는 왕하이 그러면은 똑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반자위 그러면은 1번과 같이 상체를 45도 올린 자세가 되겠고요. 척위는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복위는 엎드린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때 반자위는 머리 쪽을 한 45도 올린 자세인데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할 때, 위관 영양할 때 자세가 되겠습니다. 등에 상처가 있을 때는 엎드린 자세인 복위를 취해주고, 척위는 옆으로 누운 자세로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자세가 되겠습니다. 척위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이 굽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왕하이는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자세가 되겠습니다. 체위는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52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쓴다. 나. 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는다. 마.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 자세를 편하게 한다. 1. 가, 나, 라, 다, 마. 2. 가, 다, 나, 라, 마. 3. 가, 라, 마, 나, 다. 4. 가, 마, 라, 다, 나. 5. 가, 마, 나, 다, 라. 정답은 1번입니다. 옆으로 눕히게 할 때는 요양보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섭니다.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팔이 눌리지 않도록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습니다.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고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히고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돌려 눕히려고 한 쪽에 선다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고자 할 때는 요양보사 오른쪽에 서면 되고 왼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는 왼쪽에 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을 가슴에 올려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다리를 보시면은 눕는 방향 반대쪽의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히면 되겠습니다. 이때 돌려 눕힐 때 요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손에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히면 되겠고 맨 마지막으로 엉덩이를 움직여 가지고 편한 자세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53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정답은 3번입니다.
휠체어는 침대에 평행하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그면 되겠고,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대상자 뒤쪽에 서고 다른 한 사람은 대상자 다리 쪽에 섭니다.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고, 다리 쪽에 선 사람은 대상자의 종아리와 넙다리 밑에 넣고 옮기면 되겠습니다. 54번 대상자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 문턱을 넘을 때, 2. 엘리베이터를 탈 때, 3. 도로턱을 내려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5.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 정답은 5번입니다. 지그재그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경사도가 큰 오르막길을 갈 때와 내리막길을 갈 때입니다. 문턱을 내려갈 때와 내리막길을 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시험 출제 긴장이 매우 높습니다.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5.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정답은 2번입니다.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나 버스를 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계단을 내려갈 때나 버스에서 내릴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로 이동합니다. 지팡이는 건강한 쪽 손으로 잡고 이동하며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 옆쪽에서 위치해서 겨드랑이를 잡고 보조해줍니다. 뒤쪽에서 보조할 때는 허리와 어깨 부위를 지지합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5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의자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목욕의자는 높지 않는 것이 좋으며 등받이가 높게 되어 있고 팔걸이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에 앉아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것이 좋습니다.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어서 물이 흐를 수 있어야 되고 목욕의자의 다리 밑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 좋습니다. 57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 둔다. 2. 손 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3. 가래가 묻은 고무 카테타는 햇볕에 말린다. 4.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 배설물이 묻은 침구는 다른 침구와 함께 세탁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을 때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배설물을 처리한 후에 손 씻기를 시행하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씻습니다.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고무 카테타는 햇볕에 말리게 되면 변색이나 갈라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8번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샤워장 콘센트의 보형 커버는 열어둔다. 2번 의료기기는 접종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3.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코드를 잡고 당긴다. 4.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5.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하고 콘센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뺍니다. 전기기구 수선 시에는 절대 전기를 연결해서는 안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사용하면은 화재 위험성이 있고 정전이 되었을 때는 누전 차단기를 확인하고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순서대로 꽂으면 되겠습니다. 화재, 수해, 태풍, 지진 이 부분은 심출제 경량이 매우 높습니다. 59번 거실에서 낙상하여 누워있는 대상자 일어나서 의자에 앉도록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다. 나. 옆으로 누워 왼쪽 다리를 구부린 후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다. 의자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한다. 라. 몸을 천천히 일으켜 조심스럽게 돌려서 의자에 앉힌다. 1. 가, 나, 다, 라. 2. 가, 다, 나, 라. 3. 나, 다, 가, 라. 4. 다, 가, 나, 라. 5. 다, 나, 가, 라. 정답은 3번입니다. 낙상이 발생한 후에는 일어날 수 없을 때 골절의 위험성이 있어서 절대 대상자를 움직이게 해서는 안되고 어르신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일어나기 시도를 할 때는 양 팔꿈치나 양손으로 몸을 일으키고 의자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합니다.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힘이 있는 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하고 천천히 이렇게 앉히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는 첫 번째가 이 옆으로 누워서 위쪽 다리를 구부린 양손으로 몸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의자에 양손을 올려놓고 나서 몸을 당겨서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의자에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하면서 몸을 천천히 일으켜서 조심스럽게 돌려서 의자에 앉히면 되겠습니다. (60번)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상자에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찌개 끓이고 남은 재료는 제가 먹을게요. 2. 콩나물 사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3. 어르신은 편찮으시니까 죽만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4. 냉장고에 있던 과일은 오래된 것 같아서 버렸어요. 5.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 드릴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시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지원하고 요양보사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 대상자는 단순 당질은 피하고 복합 당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단순 당질이라 하면 엿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설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복합당질 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은 복합당질은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는 낮은 식품인 보리밥, 우유, 사과, 당면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1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3.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4.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5.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주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상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헹군 다음에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하여 말립니다. 립스틱 얼룩은 클렌징 폼으로 제거하고
파운데이션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나 스킨을 사용해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얼룩이 묻었을 때는 비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얼룩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세탁물의 비눗물을 먼저 탈수시키는 이유는 시간과 물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62번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을 하자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외출은 주말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외출하기 전에 주유비를 미리 청구한다. 3. 시설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 달라고 한다. 4.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5. 요양보호사의 차의 뒷자리에 대상자를 앉혀 이동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시 대상자의 외출 목적을 파악하여서 지원하고 차량을 이용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차를 사용할 때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난처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63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치매 대상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2. 평소에 즐기던 음주 습관을 유지하게 한다. 3. 기분 전환을 위해 액자를 매일 바꿔 걸어준다. 4.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5. 복용하던 치매약을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시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은 자제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해야 되고 동거 가족의 취사, 청소, 세탁 요구 등으로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대상자하고 가족에게 제도를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과일 모양 자석은 냉장고에 붙인다. 2. 유리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3. 부엌과 거실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주방용 랩으로 감싸준다. 5.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쪽에 둔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턱이 있으면 낙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출된 파이프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부엌 안에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담아주면은 이식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을 먹는 걸 이식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싱크대는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 놓으면 악취를 제거할 수가 있고 시선 씻기는 행주로 닦지 말고 어긋나게 엎어놓고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65번 치매 대상 혼잣말을 하면서 책상을 계속 두드릴 때 대처 방법은 1. 관심을 두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 2. 책상을 두드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3. 책상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4.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5. 다른 어르신이 불편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의 반복적인 질문의 행동에 대한 기본 원칙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는 이 답이 여러분들이 2번 아니면은 이 4번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거의 3개는 거의 이 답과 연관이 좀 없고 보통 2개 중에서 이거일까 이거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이 65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 2번이 답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책상을 두드린 이유를 물어본다 돼 있는데 이게 침해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두드리는 이유를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이제 반복되는 질문이나 반복되는 행동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에 있어서는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66번 고향에 간 다음에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을 돕는 방법 옳은 것은 1.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집중하게 한다. 3. 대상자의 신분증은 보호자가 소지하게 한다. 4. 외출할 때 입을 겉옷을 문 입구에 걸어둔다. 5.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치매에 있어가 배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치매 중기 때 나타납니다. 배회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는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거나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거나 배 코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배회 증상을 줄일 수가 있고 대상자의 평소 입고 있는 옷의 안쪽에다 연락처와 주소를 미리 적어두면 향후에 대상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67번 치매 대상자 물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 대처 방법은 1. 빨리 뱉으라고 명령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빼낸다. 3.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4. 쌀 가져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 5. 뱉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한다고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앞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대상자의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에 대한 기본 원칙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68번 치매 대상자 시아버지 밥을 해 주어야 한다며 나 집에 가야 돼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저랑 같이 가실까요? 라며 산책을 나간다. 2. 시아버지는 식사를 했어요? 라고 안심시킨다. 3. 남편이 오셔야 나가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4. 이제는 어르신 식사만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한다. 5. 밖이 어두워져서 갈 수 없어요? 라며 단념시킨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대상의 반복적인 질문, 행동에 대한 기본 원칙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69번 시설 치매 대상자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다. 1. 의자마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2. 거실에 있는 의자를 모두 없앤다. 3. 대상자를 거실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4.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5.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답은 5번입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대상자에 있어서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에 대한 기본 원칙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 있어서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70번 제가 치매 대상자 요양보호사에게 밤에 전화해서 외롭다며 성적 농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2. 가족을 바꿔달라고 하여 항의한다. 3.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보상을 요구한다. 4.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5.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간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 요인을 관찰하고 때때로 행동 교정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1번 경증치매 대상자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기능은 생선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 말하기,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말하기. 1. 계산력, 2. 억제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능력.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가지 단어를 말하게 하는 것은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똑같이 그리기,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손모양 똑같이 만들기, 선 따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은 경증 대상자들에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72번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3.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4.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5.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용모, 자세, 침묵, 얼굴 표정, 눈짓, 목소리 크기, 웃음소리, 눈물 등으로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중요하고 얼굴 표정이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적 요소입니다. 여기서 4번은 언어적 의사소통에 포함되고 말의 강도, 억양, 속어, 방언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73번 요양보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을 때 대처 방법은 1.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입 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5.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의 상황별 의사소통에는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진압력장애 등이 있습니다. 난청이 있는 경우는 정면에서 얘기하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높게, 출력은 낮게 조절합니다. 상황별 의사소통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 세부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4번 주의력 결핍장애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크고 빠르게 말한다. 2. 수시로 환경적 자극을 준다. 3. 추상적인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말한다. 4. 여기저기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5.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답은 5번입니다. 주력장애 대상자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면서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하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입니다. 의사소통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75번 언어장애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친근감 있게 반말을 사용한다. 2.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한다. 3. 긴장하지 않게 음악을 틀어놓고 말한다.
4.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외상이나 뇌병변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하고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76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한다. 2. 유행어를 섞어서 재미있게 말한다. 3.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4.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다. 5.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라포를 잘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청, 공감, 나전달법, 침묵, 수용 등을 잘 활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상자에게 반말이나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해서도 안되고 대상자의 기분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분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77번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요양보호사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 근로기준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 3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8번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가락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2. 부종 예방을 위해 파스를 뿌려준다. 3.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찜질을 한다. 4.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고 걸어보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골절이 있을 때는 손상된 부위를 압박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돼서 부종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골절 환자는 반드시 분무를 적용해야 됩니다. 손상 부위는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냉찜질을 하고 손상 부위 장신구는 신속하게 제거합니다. 환자를 움직이게 해서는 안되고 출혈이 있는 경우는 멸균 꺼즈를 이용하여 지혈하고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해서는 안됩니다.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전원켜기, 심장리듬 분석, 가슴압박, 패드 부착, 제세동 2. 전원켜기, 가슴압박, 패드 부착, 제세동, 심장리듬 분석 3. 전원켜기, 가슴압박, 패드 부착, 심장리듬 분석, 제세동 4. 전원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가슴 압박 5. 전원켜기, 패드 부착, 제세동,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4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가 있고 심장 충격기는 심장 리듬이 심실세동일 때 이를 감지해서 재세동을 하는 의료 장비입니다.
심실세동이란 심장에서 정상적으로 전기가 발생하지 않을 때 심장 근육층은 전기가 잘 발생하는 근육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에 의해서 심장이 부적절하게 수축을 할 때 이때 전기를 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전기를 제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이 5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2.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3. 압박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실시한다. 4. 대상자의 골반 위에 걸터 앉아 압박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 1의 비율로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심폐소생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압박으로 5cm 이상 가슴을 압박해야 되고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시행하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 비율로 하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은 10초 이내로 하고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50대 5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0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요양보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와 교재 분야별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 이박사TV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본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